자, 레이아웃을 잘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블러킹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러킹은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캐릭터의 명확한 포즈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즈를 통해서 감독이나 그러니까 연출자나 혹은 애니메이터가 아, 자신이 원하는 씬 상황에서의 적당한 캐릭터 포즈, 그러니까 캐릭터의 심리 상태나 혹은 캐릭터의 상황을, 그 다음에 이 감독이 원하는 의도를 관객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포즈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즈를 추가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포즈는 이미 만들어진 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즈를 좀 이용을 해주죠. 자, 타임 에디터에 가서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타임 에디터에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진행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에디터스의 타임 에디터를 켜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컨트롤러들 전부 선택을 해서 필요한 컨트롤러들을 전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혹은 뭐 재능이 있거나 뭐 감각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실 철저하게 그 이론이 존재하고 그 이론에 맞춘 용어들이 존재하면서 하고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뭐 키포즈라든지 블러킹이라든지 뭐 무빙 홀드 오프셋 등등이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독학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어셋의 준 포즈. 자, 이 친구가 네, 제가 원하는 그 포즈죠. 자, 왼쪽 마우스로 이 친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저기 이제 네임 스페이스에 관련된 창이 뜹니다. 자, 파일 네임은 점점입니다. 네임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루트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친구를 가져온, 그러니까 작업했을 상태에서는 네임스페이스가 없는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그 네임스페이스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 언더바 리그 언더바 라이트 점점이죠. 여기까지가 네임스페이스인데 요거는 사실 이 어셋의 마야 파일 자체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그 기본적인 이 하이라키 구조의 준 리그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작업은 여기 이 점점 전까지는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원본 파일은 네임스페이스가 없는 파일, 그러니까 그냥 루트 파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씬 네임은 같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한 씬에서 같은 캐릭터를, 그러니까 같은 파일을 불러오더라도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다르게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 레퍼런스를 중복해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목적으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심 네임스페이스로 진행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해주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포즈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곳에 또 다른 이제 포즈를 만들어야죠. 다른 곳에 아무거나 컨트롤러를 선택해서 S를 넣어 주셔도 사실 키프레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타임 에디터에 트랙이 있고 애니메이션 포즈 클립이 이렇게 있는 이상은 다른 포즈를 계속 갖고 와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 클립이 있을 때는 포즈 클립이 있을 때는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키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이크 투 씬 앤 딜리트, 그러니까 이 클립은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는 이 트랙이 있긴 하지만 타임 에디터에 포즈 클립은 제거가 됐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참고로 이 레퍼런스로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도 어, 이 레퍼런스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와는 달리 선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렉트 오브젝트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레퍼런스를 이용을 했을 때는 클릭을 해도 마치 선택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보니까 모든 곳에 키프레임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퍼스펙티브 해서 볼까요? 아래쪽에 이 메인 컨트롤러는 여전히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에서는 간단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의 위치 정보나 카메라의 정보 등만 이 레이아웃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자 레퍼런스가 자, 제가 지금 이 그라운드로 요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네, 요거를 제가 추가를 다시 지웠나 보네요. 자, 이 친구 좀 무시하고요. 자, 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셔도 좋지만, 딜리트 어딨나요? 해서 전부 딜리트 해도 좋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프레임만, 내가 지금 계획할 때는 15에서 30프레임까지 머리를 회전한다라고 계획을 했다는 것 흔적만 그대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전부 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뮤트 셀렉티드 해주시면 네, 이제는 키프레임 데이터는 무력화됩니다. 언제든지 뮤트는 켤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 이 메인 컨트롤 월드 축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애니메이션 자체에 이 축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얘가 이렇게 이 친구나 이 어퍼 바디 컨트롤러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를 위치를 변경한 상태에서 또다시 얘로 그 위치를 변경을 하면 사실 이중으로 키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수정 작업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렵게 그, 그 문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트해서 이 친구는 제거를 했고요. 자, 다시 이 친구로 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셀렉트 오브젝트 해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30프레임으로 조금 느리게 헤드 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S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러가 선택된 상태에서 S를 눌러 줬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셀렉트 오브젝트 이렇게 두 번 클릭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선 자, 이 크리에이트 섹션에서 자, set에 퀵 셀렉트 셋을 이용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준 리그 CTRL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OK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주면 이렇게 이 셋이 생기고요. 모든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셀렉트에 퀵 셀렉트 셋에 가시면 이렇게 네 있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커스텀 이 셰프의 그러니까 선반이죠. 여기에 요 친구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셀렉트에 가서 퀵 셀렉트 셋에 컨트롤 쉬프트 왼쪽 혹은 뭐 가운데 마우스도 관계없고요. 클릭해 주시면 네 준에 대한 퀵 셀렉트 셋이 생기죠. 그래서 굳이 여기 안 가고 네 마우스가 좀 멀리 가긴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S 키프레임을 한번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운 포즈를 좀 지정을 해볼 텐데요. 자, 요 어퍼바디 컨트롤은 살짝만 좀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좀 살짝 회전을 시키고요. 자, 항상 이 메인 그러니까 상체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골반은 살짝 조금만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체도 조금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오토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회전 값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바로 키프레임이 전환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시선도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바라보는 걸로 좀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시 선택해서 자, 이렇게 쭉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포즈만을 좀 확인을 할 때는 지금은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뭐 나쁘진 않은데요. 이 앞뒤로 조금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포즈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휙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 Enable 스텝 프리뷰를 켜주시면 자,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주시면요, 마치 클립이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뚝뚝 끊겨서 명확한 포즈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 키프레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포즈만 계속 직전까지 다음 포즈까지 유지를 해주는 거죠. 사실 요 Enable 스텝 프리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퍼스펙티브에서 잠깐 볼 텐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 트랜슬레이 로테이션 혹은 스케일과 관련되지 않은 커스텀으로 만든 채널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여 보면 한 3 정도 움직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죠. 자, 이거를 이제 끝까지 움직이시면 이렇게 스텝 프리뷰가 작동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스텝 프리뷰를 꺼놓고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 Enable 스텝 프리뷰가 이런 문제들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바로바로 포즈들을 명확한 포즈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Enable 스텝 프리뷰가 도움이 되긴 하죠.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포즈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그래프 에디터에 한번 가보죠. 가서 점체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좀 확장을 해서 보면 스텝 탄젠트가 있습니다. 이 스텝 탄젠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커스텀 채널도 스텝 탄젠트에 의해서 우리가 프리뷰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네이블 스텝 프리뷰를 넣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텝 탄젠트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좋은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뭐 원칙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곳에 키프레임이 알맞게 모든 컨트롤러에 키프레임이 알맞게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주어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사실 변환 키는 요거랑 이 FK 어퍼바디 컨트롤 그 다음에 이 헤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캐릭터가 회전을 한다면 여기만 움직이진 않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약간 앞쪽으로 있어서 무게중심을 조금만 더 이렇게 뒤쪽으로 좀 이동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팔도 마찬가지죠. 팔이 그대로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쪽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안쪽에 컨트롤 선택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살짝이라도 움직임이 있겠죠. 움직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도 살짝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즈가 바뀐 게 확인이 되죠. 자, 퍼스펙티브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너무 이쪽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을 해서 무게중심을 살짝만 좀 옮겨주겠습니다. 골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잘 됐어요. 자, 이렇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키포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 블러킹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블러킹 단계에서 애니메이션의 디테일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과정은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죠.